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주민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지역대학입니다. 청운대학교가 사회서비스대학을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영란 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 청소년 상담교육학과장, 그리고 사회서비스대학 청소년 상담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황영남 씨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배움에는 나이도 없다라는 이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이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어떤 과정,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입니다. 네. 전국에 23개 대학이 선정되어 학령기의 다양한 사례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성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죠. 네. 충남에서는 최초로 우리 청운대학교에서 서비스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황영남 님께서는 원래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원래 의류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현재도 의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에 입학을 해야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입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우연찮게 저희 매장에 고객이셨던 분이 네. 청운대학교 모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권유로 네. 입학을 하게 됐는데 네. 대부분의 동기들을 보니까 인생 이모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입학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목표 의식을 갖게 되어졌고 제 안에 그런 가능성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제안을 해주신 교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이영란 교수님은 아니신가요? 네. 사실 다른 교수님이신데 네. 네.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쳐주셨던 분이 저희 이영란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이 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회서비스대학이 가진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100세 시대에서 직장보다는 직업이 강조되는 시대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이모작, 삼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성인학습자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5세입니다. 네, 꽤 많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성인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만의 경험적 가치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것들을 잘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로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접 이렇게 교육과정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수자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 청운대의 교수님들은 학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매우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네. 그런 교수님들이 네. 일깨워 주셔가지고 네.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로에 대한 탐색뿐만 아니고 스스로 진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신 교수자가 있다는 점과 네. 두 번째는 바로 학생들입니다. 교수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네. 이 학습자들인데 일반 학부생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균 연령이 55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다양한 또 잠재력을 발견해서 또 이끌어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다고 또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서 학생들이 같이 또 열정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회서비스 대학이 가진 장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교육 과정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네. 일단 졸업생들이 또 그리고 어떤 분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시는지 좀 궁금해요. 90% 이상이 일과 학습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요. 금요일 날 오후 수업과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수업을 통해서 네. 학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졸업 이후에 청소년 상담사 네. 3급,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2급, 그리고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벌써 저희 4학년 졸업생들이 네. 지도사 자격증을 전원이 합격하는 어떤 행운을 또 갖게 됐어요. 네. 네, 그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어떤 네. 결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졸업 이후에 정말로 지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 학과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상담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요. 네. 충남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지도,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제4회 충남 평생학습 대상에서 우리 지금 옆에 계신 황영남 님께서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상인가요? 네. 충남 평생학습 대상은요, 학습자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가치를 지역에 얼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네. 그것들을 평가해서 지역의 인재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 옆에 계신 황영남 학생은 네. 학업 기간에 배운 상담, 교육의 영역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장애청소년,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장 또 기쁜 소식이요. 평생교육 실습을 마치고 네.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마실집 같은 어떤 역할, 네. 공동체의 어떤 활동의 거점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루어져서 네. 그 충청남도 도의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황영란님 수상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네. 전혀 기대를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노력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네. 너무나 큰 상을 저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히려 저보다도 우리 옆에 계신 이영란 교수님께서 네. 너무 기뻐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작은 도서관 봉사자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사실은 저 혼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뒷받쳐 줄 때 그런 일들을 또 할 수 있고 네. 제가 대신해서 그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이렇게 설립하게 되신 건지, 처음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 평생교육 전문 대학인 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에 입학해서 그 교수님들로부터 교육받은 내용 그대로를 네. 그 실천으로 옮겨서 제가 지역 교육에 좀 뜻을 두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 과정 중에 제가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그 교육기관이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아이디어를 좀 얻었고 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고 네.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제가 이런 상을 또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작은 도서관도 있지만 우리 황영란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재능 기부로 위기 청소년, 뭐 장애 청소년들에게 멘토 상담을 또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이제 실습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이
부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시면서 좀 느끼시는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위기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들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또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네. 저 유년 시절에, 제 청소년 시절에 저 역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그런 청소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청소년을 볼 때 너무나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상처들 이러한 부분을 치유하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었고요. 정말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사회서비스 대학을 다니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또 지역의 평생교육 실천을 위해 직접 또 아이들 상담에도 나서시고 또 도서관을 세웠다는 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점은 사실은 마을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해줬다라는 게 가장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어떤 소통의 출구를 시작했다라는 거. 네. 사실은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뭐 책을 읽고 빌리는 것을 떠나서 네. 마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고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민주 시민 의식을 그 안에서 펼칠 수 있는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활동을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황영남 성인학습자께서 네.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자기 혼자만의 어떤 삶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함께 나눈다는데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정말. 근데 이 도서관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황영란님께서 이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혹시 좀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 지금 현재 이 꿈꾸는 작은 도서관에는 네. 약 2천여 권의 도서를 이렇게 소장하고 있고요. 도서 대출뿐만 아니고 네. 독서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지역민들 누구나 함께 또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프로그램으로서는 독서 토론, 또 건강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인드 강연, 또 마음 힐링, 또 양말 목공예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꿈꾸는 작은 도서관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정말 지역민들이 네. 심리적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상담 전문 네. 작은 도서관으로 활성화시키기를 바라는 것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요. 정말 교수님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사회서비스대학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이 사회서비스대학의 역할이나 또 과제도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4년, 내년이면 5년 차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 입시도 굉장히 수월해졌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50대 중반 학생들이 아니라 30대도 입학을 하고요. 네. 다양한 연령대가 이제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연령대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질 좋은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수업의 방향들이 계속 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황영명님 앞으로 또 지금 이 사회서비스대학 이제 오늘 또 방송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직 좀 도전하기는 조금 망설이고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선배 학습자로서 좀 조언이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람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항상 그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네. 하지만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시점에 도전을 해보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네. 저 또한 이제 이러한 4년의 교육을 마치고
이번에 대학원을 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저 역시 제가 과연 이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발을 내딛고 도전을 해보기로 저도 결정을 했고요. 네. 가다 보면 길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적극 도전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회서비스 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지금 뭐 현장 실습도 하셨는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있으세요 혹시? 저는 사실 현장 실습으로는 상담이었습니다. 저희 이영란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네. 모 초등학교에 가서 3학년 학생과 상담을 네.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내가 좀 깜짝 당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얼른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러면 너는 세상에 두려운 것은 참 많지. 근데 너가 두려워하는 것은 뭔데? 하고 물어봤을 네. 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별이요. 이런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는 힘든 그런 말들이었는데 그 학생은 이혼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이렇게 헤어진 그런 이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상담을 할 때 그 아이의 말이 마음에 정말 이렇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좀 다양한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우리 이제 성인 학습자 분들께서 이렇게 평생 학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이제 조언이나 또 배움을 나눌 수 있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경험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분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교수님? 네, 저희 청소년 상담 교육학과는 사실은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상처를 학업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리고 이 치유된 마음을 누군가한테 함께 나누고자 네. 본인도 치유자의 길을 갖고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 1모작은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2모작, 3모작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성인 학습자들에게 매 수업마다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공부해서 남주자.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의 어떤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청운대학교 청소년 상담 교육학과에서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영단님. 네. 예. 먼저 사실 옆에 계신 저는 이영남 교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고요. 네. 또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제 진로에 대해서 또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좀 제공해 주신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상담교육학과 우리 동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4년 이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꿈꾸는 작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 봉사자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데에서 너무나 수고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사회 서비스 대학을 통해서 뭔가 학습, 공부 이런 연장선을 떠나서 스스로의 또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인생 2모작 설계를 위한 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의 다양한 역할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